마커스는 행운의 게임쇼 우승자입니다. 그는 신형 벤츠, 고가의 노트북, 디자이너 지갑 등 3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벤츠를 보세요. 로고가 삐뚤어졌어요. 이 차는 가짜일 거예요.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가 달라요. 진짜 로고는 이런 모습이죠. 노트북은 괜찮아 보여요. 로고가 맞습니다. 따라서 마커스는 노트북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 오는 저녁, 맥건은 집에 돌아와 누군가 자신의 초콜릿바를 먹은 걸 발견했습니다. 맥건은 자매들에게 누가 먹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방에서 운동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멜리아는 다른 사람의 초콜릿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느라 밖에 나갔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맥건이 진실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엠마가 범인이에요. 비가 오는데 왜 밖에서 화분에 물을 주겠어요? 케일라는 파리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의 방에 침입해 값비싼 물건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잡았어요. 앨런은 아래층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했지만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샤워 문제를 해결하려고 리셉션에 있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누가 범인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댓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앨런이 케일라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깁스를 스웨터 위에 하고 있네요. 가짜가 틀림없어요. 모튼 형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신혼부부 2쌍의 결혼식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커플이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한 몰디브의 같은 해변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 한 커플은 매우 부유하고 다른 한 커플은 빈털터리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뢰인은 어느 부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해요. 모튼보다 더 빨리 알아내시고 댓글에 답을 쓰면 형사가 여러분에게 배지를 줘야 할 거예요. 오른쪽 커플은 아주 심플한 웨딩 정장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해변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커플은 자세히 살펴보면 화려한 옷과 얼굴의 조명이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곧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가장자리에서 녹색 화면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 커플은 실제로 몰디브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빈털터리입니다. 마크는 숲 한가운데서 3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길은 타고 있는 뜨거운 석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너무 추워서 발밑이 남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어떤 신발이든 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못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해요. 뜨거운 석탄 옆에 있는 얼음은 곧 사라질 거예요. 아담은 늦은 밤 집으로 운전하던 중 기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름을 채우고 간식을 사려고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소 안에는 직원과 검은 옷을 입은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아담이 계산을 하려고 직원에게 다가가자 직원은 $5 5센트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아신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산대에 실제로 $18 35센트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계산원은 SOS처럼 보이는 505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형사는 비싼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금숟가락을 훔쳐갔어요. 형사가 진범을 찾지 못하면 웨이터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식당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브라운 형사는 주요 용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한 그룹의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파티를 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쾌활한 남자는 방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곳에 처음으로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해 보이는 한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떠났고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식당에 왔다고 대답했어요. 범인을 찾기 위해 형사를 도와주세요. 범인을 찾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댓글에 답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남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이 레스토랑에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레스토랑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잡았어요. 아담의 차는 황량한 숲길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최악의 겨울이었고 눈발이 엄청나게 날리고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아담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빨리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길을 따라가면 굶주린 늑대들과 마주쳐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곰이 사는 지역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을 선택하면 얇은 얼음으로 덮인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도와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담은 곰의 영역으로 몰래 들어가야 해요. 곰은 보통 겨울에 잠을 자요. 라이자는 백만장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아버지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약혼자를 찾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라이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한 호텔에 하룻밤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처음 본 호텔에 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객실 번호가 910이라고 말하며 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라이자는 즉시 가방을 들고 호텔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 올라타 속도를 높였습니다. 댓글에 그런 이상한 반응의 원인을 적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탐정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호텔 객실 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일반적인 해당 객실의 층을 의미해요. 910번 방은 9층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3층밖에 되지 않아요. 젊은 패션 디자이너 브루노는 첫 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불안한 마음에 긴장을 풀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컬렉션을 선보일 시간이 되자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모델 중 한 명인 마야는 드레스에 문제가 생겨 분장실을 나갈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인 캐서린은 자신이 브루노의 열렬한 팬이며 수년 동안 그의 옷을 입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때릴 이유가 없다고 했죠. 디자이너의 조수인 샘은 브루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까운 커피숍으로 달려가 아메리카노를 사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캐서린이었어요. 그날은 브루노의 첫 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브루노의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리처드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을 비운 사이 가장 아끼는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의 이웃 중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니콜은 외출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1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장거리 운전으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죠. 데니스는 집을 페인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서 대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어요. 줄리는 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린 조카를 돌보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이제 돋보기를 들고 진실을 밝혀보세요. 누가 범인일까요? 니콜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다면 차 아래 도로가 젖어 있었을 겁니다.